끝도 없이 펼쳐진 북아메리카 대초원. 그 광활한 대지를 보면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넓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중앙에 자리 잡은 대초원은 면적이 1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대초원의 왕은 단연 아메리카 들소입니다. 버펄로라고도 알려진 아메리카 들소는 만년이 넘게 초원을 지배해왔습니다. 물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잡혀 식량과 옷감으로 쓰일 때도 있었죠. 이젠 사냥당할 위험은 없어졌지만 대초원에서 살아남기가 쉬워진 것도 아닙니다. 사계절 계속되는 시련을 견뎌내야 하니까요. 3월이면 대초원 곳곳의 호수에서 봄을 날리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대초원은 미국 남부에서 겨울을 난 흰 기러기떼가 북극까지 4,000km를 이동하는 도중에 들르는 곳이죠. 흰 기러기떼는 이곳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다시 고된 여정을 떠납니다. 대초원의 봄은 기러기떼의 아름다운 군무로 시작됩니다. 봄이 오면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동물들도 이동을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 대초원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서식합니다. 이 많은 동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초원에 무성하게 자란 풀 덕분입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대초원에서 가장 몸집이 큰 초식동물입니다. (300마리가) 넘는 들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북미 지역 최대 육생동물로 1톤이 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거대한 아메리카 들소에게 겁없이 도전장을 내밀 동물은 없을 겁니다. 들소는 봄철 내내 풀을 뜯어먹습니다. 겨우내 꿈꿔온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거죠. 갑자기 들소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들소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털갈이가 시작되면 몸이 가렵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을 해소하려고 땅에 몸을 비비는 거죠. 봄은 새로운 가족을 맞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출산 과정은 30분쯤 걸립니다. 갓 태어난 새끼가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초원에는 숨을 곳이 별로 없어서 재빨리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약 30분 뒤 새끼가 똑바로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어미 젖을 찾아 먹습니다. 겨우 3시간 만에 걷는 법을 익힌 새끼가 어미 뒤를 따라 무리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들소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생존 본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소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는 어미의 보호 본능도 한몫을 합니다. 들소의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건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밤낮으로 새끼를 보살피는 어미들 덕분일 겁니다. 남아시아에서 이동해온 아메리카 들소는 놀라운 번식력으로 만년간 대초원을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들소에게도 경쟁자는 있습니다. 대초원에 자신들만의 영역을 건설한 무리들이죠. 경쟁자들은 땅굴에 삽니다. 다람쥐과 동물인 프레리 도그입니다. 몸 길이 30cm 정도로 들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작지만 들소와 먹이 경쟁을 벌이는 녀석들입니다. 프레리 도그는 땅굴 입구에 불룩한 흙 둔덕을 쌓고 그 위에 올라서서 망을 봅니다. 울음소리가 개와 비슷해 프레리 도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프레리 도그는 원래 나무에 사는 다람쥐과 동물이지만 초원에 적응해 땅굴을 파고 살게 되었죠.
이 땅굴 길이는 20m 정도 됩니다. 각 가족들은 고유한 영역을 형성해 생활합니다. 여러 가족이 모여 집단을 이루고 사는 곳을 프레리 도그 타운이라 부릅니다. 보통 한 가족은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서너 마리와 새끼들로 이루어집니다. 올 봄에 태어난 새끼들입니다. 새끼들은 계속 어미의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어미는 신체 접촉을 통해 새끼들과 유대를 다집니다. 수컷 프레리 도그는 암컷보다 몸집이 큽니다. 수컷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들소 무리가 이곳을 향해 달려옵니다. 들소들이 프레리 도그의 땅굴 입구 둔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악의가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맨 땅이 별로 없는 대초원에서 모래 목욕을 좋아하는 들소들에겐 둔덕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프레리 도그 입장에서는 전혀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들소들이 한술 더 떠 볼일까지 보네요. 프레리 도그의 심기가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산만한 녀석들의 무례한 행동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불청객이 떠났는지 확인해보지만 불행히도 들소들은 떠날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들소들도 이곳이 무척이나 아늑한가 봅니다. (5월입니다) 녹음이 점차 짙어지는 계절이죠. 이곳엔 특히 영양가 높은 풀들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프레리 도그 타운이죠.
프레리 도구도 들소와 마찬가지로 풀을 먹고 삽니다. 게다가 들소들처럼 잎이 좁은 풀을 좋아합니다. 프레리 도구는 풀을 잘라 먹으면서 풀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온 가족이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잘려나간 풀은 금세 자라지만 프레리 도구는 풀이 자라기 무섭게 재빨리 먹어치웁니다. 풀이 길게 자랄 틈을 주지 않죠. 덕분에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한 풀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자라는 겁니다. 들소떼가 다시 프레리 도구 타운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모래 목욕을 하러 온 게 아니라 풀을 먹으러 온 겁니다. 들소들도 이곳 풀이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프레리 도구도 먹이를 나눠 먹는 일엔 딱히 불만이 없는 모양입니다. 가지뿔 영양 무리가 다가옵니다. 대초원에서 가장 발이 빠른 동물이죠. 필요하면 시속 85km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영양들도 봄이면 새끼를 기릅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좋은 젖을 주기 위해 영양가 높은 풀을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하지만 가지뿔 영양이 좋아하는 풀은 다릅니다. 들소나 프레리 도구와는 달리 잎이 좁은 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잎이 넓은 풀을 좋아하죠. 잎이 좁은 풀은 길이가 짧지만 넓은 풀은 햇빛을 풍부하게 받고 자라 영양가와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 프레리 도구 타운은 영양들에게도 이상적인 식사 장소입니다. 더 작은 동물들도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프레리 도구와 마찬가지로 다람쥐과에 속하는 열쇠줄 땅 다람쥐입니다. 사막솜 꼬리 토끼도 이곳에서 풀을 뜯는데요. 여기까지 먹이를 찾아오는 이유가 단지 풀 때문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프레리 도구가 경계 신호를 보냅니다. 하늘에 나타난 포식자, 검덕수리 때문입니다. 모두들 혼비백산에 달아납니다. 들다람쥐와 토끼도
근처 프레리 도구의 굴로 피신합니다. 깊은 땅굴은 완벽한 대피소입니다. 독수리가 사라지자 모두들 다시 밖으로 나와 못다한 식사를 계속합니다. 어느새 여름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대초원은 금세 달궈져 찌는 듯한 열기를 뿜어냅니다. 매년 이맘때면 들소무리의 열기도 한껏 달아오릅니다. 짝짓기 계절이 온 겁니다. 수컷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해 날뜁니다. 경쟁자들을 물리치려고 위협적으로 힘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수컷 2마리가 싸움을 시작합니다. 수컷들은 온 힘을 다해 싸우는 동안 뿔이 잘리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마침내 결판이 났습니다. 짝짓기는 강한 수컷만 할 수 있습니다. (7월이면) 대초원은 사막처럼 뜨거워집니다. (40도가) 넘는 뜨거운 바람이 로키 산맥에서 불어옵니다. 대초원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겨울보다 여름을 더 힘들게 납니다. 풀도 생기를 잃고 시들어갑니다. 이런 극심한 열기에도 생기를 잃지 않은 동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러 나온 굴파기 올빼미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굴을 파지는 못합니다. 대신 빈 프레리 도구의 땅굴을 보금자리로 사용합니다.
대초원에는 메뚜기와 곱등이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이 서식합니다. 올빼미는 이것들을 잡으러 나온 겁니다. 마침 날아오르는 메뚜기를 올빼미가 발견했습니다. 올빼미는 날 수 있으면서도 먹잇감을 향해 달려갑니다. 잡았습니다. 갑자기 올빼미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음 사냥감은 프레리 도그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작은 올빼미가 먹기엔 먹잇감이 너무 큽니다. 땅굴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올빼미가 공격적으로 행동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새끼 올빼미들이 보입니다. 어미는 침입자가 들어올 수 없도록 경계를 한 겁니다. 땅굴 속 기온은 15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새끼들을 기르기에 완벽한 환경이죠. 생후 2주 된 새끼들이 땅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오길 기다리네요. 새끼 7마리를 전부 먹여야 하는 어미는 쉴 틈이 없습니다. 행동이 빠른 녀석들이 먼저 먹이를 먹습니다. 몸집이 제일 작은 막내는 다른 형제들에게 계속 선수를 빼앗깁니다. 이번에도 다른 형제가 먹이를 가로채갑니다. 어미는 지치지 않고 계속 막내에게 줄 먹이를 물어옵니다. 마침내 막내가 먹이를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낚아챌까 귀뚜라미 한 마리를 꿀꺽 삼킵니다. 굴파기 올빼미는 새끼를 기르면서 의외의 동물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대초원의 왕입니다. 굴파기 올빼미가 큰 먹잇감을 물어온 모양입니다. 자세히 보니 먹이가 아닙니다. 물어온 건 들소의 배설물이었습니다. 올빼미는 배설물을 잘게 나눠 땅굴 입구에 놓아둡니다. 들소의 배설물이 얼마나 유용한지 아는 건 굴파기 올빼미뿐만이 아닙니다. 들종다리와 까마귀도 들소 배설물을 10분 활용합니다. 들소 배설물에는 곤충이 모여들게 마련이죠. 건조하기 짝이 없는 환경에서 습기 있는 배설물은 벌레들의 훌륭한 피난처가 됩니다.
배고픈 새끼 올빼미들에게도 배설물을 찾아온 벌레는 최고의 먹잇감입니다. 새끼들은 작은 먹잇감들을 쫓으며 운동도 하고 사냥 기술도 익힐 수 있죠. 들소와 프레리 도그가 굴파기 올빼미의 생존에 큰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강한 여름 햇살에 대추원 식물들이 말라 죽는 동안 키 크고 좁은 풀들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폭풍우의 계절이기도 한 여름. 번개가 내리쳐 불이 붙은 대초원에 살아남을 생물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잎이 얇은 풀은 큰 불이 나도 끄떡없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에 불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며칠이면 금세 다시 자라납니다. 여름에는 두터운 구름이 대초원을 뒤덮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땅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해 거대한 정난운이 형성된 겁니다. 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어둑어둑한 하늘이 마른 대지를 뒤덮습니다. 대초원의 동물들에게 비는 하늘의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녀석도 있네요.
대초원은 연간 강수량이 4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제 또 비가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벌써 다음 건기를 대비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프레리 도그가 정신없이 바빠 보입니다. 온 가족이 흙 둔덕을 보수하고 있네요. 흙을 모은 다음 코로 흙을 다져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흙이 건조하고 단단하면 손보기 어렵지만 비를 맞아 부드러워진 흙은 손질도 쉽습니다. 대초원 주민들은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또 다른 시련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10월) 가을을 맞은 대초원은 매서운 겨울이 오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새파란 가을 하늘 아래 포플러 잎사귀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흰 기러기 떼들이 북극에서 나온 새끼들과 함께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월입니다) 최저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대초원에는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몸무게가 400kg이 넘어가는 거대 사슴, 와피티 사슴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숲에서 살지만 숲이 눈으로 뒤덮이자 초원으로 이동한 겁니다. 가지뿔 영양도 여전히 초원에 서식하며 눈에 파묻히지 않은 풀을 찾아 눈이 적은 곳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한 무리의 아메리카 들소가 땅 위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촘촘하게 난 털이 추위를 막아주는 덕분입니다. 어린 들소가 누워만 있는 게 따분한지 평화로운 무리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지난 봄에 태어난 이 녀석은 더 이상 젖먹이가 아닙니다. 체격이 몰라보게 커졌습니다. 약 30마리로 구성된 들소 무리가 나이 많은 암컷을 따라 이동합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면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갑니다. 눈이 녹지 않고 등에 쌓이는 건 촘촘하게 난 털이 체온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눈이 4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눈을 헤치며 먹이를 찾는 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코로 눈을 파헤치며 계속해서 먹이를 찾습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새끼가 다가오자 어미는 먹이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눈을 치워줍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도움을 받으며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을 겁니다. 한 녀석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무리 전체에 긴장이 감돕니다. 무리의 일원이었던 암컷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겨울 들소 무리는 피가 섞인 가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끼 한 마리가 죽은 들소에게 다가갑니다. 녀석의 어미인가 봅니다. 새끼가 어미를 일으키려 합니다. 다른 들소들은 이미 늦었다는 걸 아는 눈치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가 강한 들소들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무리는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들소 가족은 앞으로도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겁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3월이 왔습니다. 대초원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땅굴에서 모습을 드러낸 프레리 도그는 겨우내 기른 털 때문에 더 뚱뚱해 보이네요. 겨우내 땅굴에서만 지는 프레리 도그들이 날씨가 포근해지자 하루가 멀다 하고 땅 위로 나옵니다.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대초원에 서식하는 모든 동물들도 새로운 약동을 시작합니다. 아름답고도 혹독한 땅 북아메리카 대초원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센 동물들이 삽니다. 아시아 대륙에서 건너와 대초원의 왕이 된 아메리카 들소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죠. 만년이나 여행을 계속해온 아메리카 들소들은 앞으로도 장대한 여행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초원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말이죠.